155페이지.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 게 좀 봐둬야 됩니다. 자, 우리 개발 밀도 관리, 개발 밀도 되겠죠. 밀도 관리구역이겠죠. 관리구역.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우리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합니까? 지자체 6명이 정합니까? 지자체 6명이 지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죠? 특별자치도, 특별 뭐다? 자치시, 시장과 군수가 지정하겠죠? 시장과 군수가 이렇게 지정합니다. 지정하겠죠. 자,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한다면 틀립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자, 우리가 도로 같은 게 빡빡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이 더 이상 설치가 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 여기 중요한 것은 곤란에 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자, 이런 지역은 이미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꽉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게 완전 많이 들어서 있는 이런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미 도로 옆에 뭐 있습니까? 건물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겠죠. 도로 옆에 건물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도로 옆에 건물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더 높이 건물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가 정류장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럼 이 도로 부분이 정류장이 된다면, 자, 여기가 차량 통이 원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를 설치가 곤란하다요? 도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가 도로도 있고요. 뭐도 있다? 도로도 있고. 그죠? 자, 상수도 있습니까? 수도 있고. 하수도 있습니까? 하수도. 학교가 있을 거예요. 학교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게 용량을 초과하면 더 이상 도로를 땅이 없겠죠. 만약에 이거를 옆에 건물을 밀어서 하니까 보상금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기 좀 곤란하겠죠. 이런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건물을 더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강화해야 되겠어요? 완화해야 되겠어요? 강화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건물이 있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을 더 이상 이걸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 우리가 건폐율이 있으면 건폐율. 건폐율이 뭐예요? 건물로 덮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못 올라가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완화하는 지역이 아니고 강화지겠죠. 강화해야 되는데, 그럼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자, 이거를 할 때 거의 옆으로는 많이 지어놨을까 안 지어놨을까요? 건폐율은 거의 건물들이 주택가 상가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가봤더니 이 용적률을 얼마까지 완화시켰습니까? 강화시켰습니까? 100분의 50%까지 강화시켰습니다. 얼마까지? 50%까지 강화시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의 용적률이 만약에 300% 같으면요, 몇 프로밖에 못 짓습니까? 150%밖에 못 짓겠죠. 그래서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게 대통령에서 50%까지 강화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기존 시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기존 시가지를 지금 말하겠죠. 자, 이걸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여기는 조심할 것이 뭡니까? 도로 부족합니다. 그죠? 자, 수도도 용량이 오버되겠죠. 그래서 하수도도 용량 오버, 학교 수용량도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종류가 시험에 놓은 적도 있어요. 종류가, 기반시설의 종류가 시험에 놓은 적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요 지자체 6명이다.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시험 놓으면 뭡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지역은 첫째 줄만 주상공 지역입니다. 자, 어떤 지역이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지역이 되고 밑줄 긋습니다. 공업지역에서 개발하기로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처리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줄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도 관리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 곤란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을 달기 바랍니다. 이 곤란한 지역이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냐 이거를 물어요. 그럼 지문에서 곤란이 놓으면 뭐 찍습니까? 개발 밀도 관리요. 기본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놓으면 뭐예요?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개발 밀도 외의 지역이 뭡니까? 이거 외의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거든요. 부담구역. 이거하고 반대거든요. 여기도 지정건조는 지자체 6명입니다. 요거 반대말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지문을 만들면 이거는 기반시설. 그죠? 자, 설치가 이거는요.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까? 이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가 나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쓰면죠. 이거는 필요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여기는 필요한 지역. 요거하고 요거를 자꾸 바꿔놔요. 문제 놓을 때. 두 자만 딱 차이 나거든요. 여기는 주상공이 있는 동네고 논밭이 있는 동네입니까? 논밭이 있는 동네예요. 완전 반대되는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종류가 이제 시험에 놓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박스 안에 새까맣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학교 있습니까? 그럼 여기 도로 있으면 도로 줄 거고, 수도 줄 것입니다. 하수도 줄 거고, 학교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종류 있습니다. 자, 이런 등의 기발시 용량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지역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기억, 니은부터 미음이 있습니다. 자, 쭉 있습니다. 자, 숫자는 시험 잘 안 나와요. 종류가 시험 나옵니다. 첫 번째 도로입니까? 기억은 도로 서비스가 매우 낮아. 현재 기치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도로 가지고 차량 지체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더 건물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지체가 심하겠죠. 정체되는 지역을 설치하고, 두 번째도 도로입니다. 자, 도로율이 몇 프로 미달합니까? 20%에 미달합니다. 자, 뒤것이 인연입니다. 수도의 용량초가 있습니다. 뭐가 용량초다? 수도라는 시설의 용량이 초가 있고, 자, 향후 2년입니다. 다 2년입니다. 하수들이 용량초가 있고, 자, 미음 또 2년 다 통일이니까, 그죠? 2년에 학교 수용량이 20% 초가 있습니다. 자, 숫자까지 외우기는 힘들고, 숫자는 대충 눈도장 보시고요. 여기는 뭐다? 도로와 수도, 하수도, 학교 의 종류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류가 들어오면 답이 되니까.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다른 지문을 하나 넣으면 문제 만들기 딱 좋거든요. 되겠죠?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보니까 강화는 최대로 얼마 강했습니까? 여기 대통령령에는 뭐만 강화했습니까? 용적률 강화했습니다. 건폐율은 법에만 있습니다. 법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한다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에는 건폐율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뭐만 온다? 용적률만 50% 강한다. 시험 넣을 때 건폐율, 용적률 모두 50% 강한다가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어디만 있다? 용적률 50% 강한다. 요 지문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줄 거 놓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50% 분에 의해서 강화시킵니다. 되겠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시면 이걸 다시 요약해 놨어요. 어디에? 자, 밑에 156페이지 하단에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지정 목적은 첫째를 맞아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거 줄 거고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거 지정 목적에다 줄 거고요. 자, 대상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주상공에다 줄 것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봅니다. 자, 용적률은 최대 몇 프로? 50%까지 강화됐다 보시고, 여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민에게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여기
주민 의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슬쩍 주민 의견 듣는데 이 말이 썩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이 심의를 거치 안 거칩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까 안 거칠까요? 거칩니다. 자, 여기하고 차이점 한번 봅니다. 여기는 주민 의견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듣습니다. 이걸 바꿔놔요. 자, 도시계획, 그죠? 도시계획위원회 되겠죠? 위원회. 예? 심의 거친다. 요거는 양쪽 다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이거는 뭐다? 도시계획. 심의는 요거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뭐를 만다? 전문가. 전문가라 보세요, 그냥. 전문가의 심의 거치고요. 자, 여기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이거는 의견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정반대되는 용어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포인트가 뭡니까?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있죠. 여기는 논밭이 있습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읽어볼래요. 제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골에 우리가 도로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시골에 뭐 도로가 넓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차도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럼 여기 집이 한 채 있어요. 여기 집. 여기도 집 한 채 있어요. 이 동네 집 2개 빅분이에요. 자, 여기 경운기 하나 딱 가면요, 요 위에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 가겠죠. 그죠? 차는 가끔 가다가 한 대씩 돌아다녀요. 한산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많겠어요? 예? 논밭이 많겠죠. 전부 다 논밭일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죠? 자, 뭐 논밭이, 시골에 논밭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기 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도시. 자, 집이 2채밖에 뿐인 동네를 뭡니까? 예? 인구 10만 명 갖다 잡아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신도시를 만들려면, 예? 신도시급으로, 미니 도시급으로 만들려면 도로가 넓어야 돼, 좁아야 돼요? 넓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신개발한다 보다. 신개발, 새로운 개발한다 봅시다. 신개발을 한다면, 그죠? 그러면 도로를 빵빵하게 넓어야 돼요. 그럼 조그마한 도로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2차선 도로 있었는데 2차선 도로를 16차선으로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예 넓게 만드는 거, 16차선. 그러면 16차선으로 왕창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비용이 많이 들까 안 들까요? 엄청 많이 들겠죠. 이렇게 하가 왕창 도로를 넓히겠죠. 16차선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16차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까 안 들까요? 앞으로 뭡니까? 개발하려고 하겠죠.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해서 한번 보자겠어요. 부족할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도로를 빵빵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도로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반시설을 넓히니까 이 비용을 지자체 6명이 내려고 하니까 비용 부담이 크겠죠. 그럼 여기 안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입니까? 신축하고 정축입니다. 신축하고 정축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면적 증가가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면적 증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축과 정축인데 얼마를 추가했습니까? 200제곱미터를 앞으로 추가하는, 200제곱미터 추가하는 건물을 신축과 정축하는 사람에게 몇 프로 부담시켰습니까? 20%를 부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20%나 부담시키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자, 이 도로라는 규모가 있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몇 차선 합니까? 16차선 규모 만들었잖아. 요 위치, 규모 위치, 종류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요. 자, 이 기반 시설, 그죠?
설치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면 자, 뭐 규모, 도로 규모, 도로 위치, 그죠? 이런 자 종류들을 파악하여 공원도 만들 수 있겠죠.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규모 만들어 가지고 기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보통 1년 이내에 수립합니다. 몇 년 이내에 수립한다? 1년 이내에 수립해야 돼요. 빨리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빨리 수립해야 뭡니까? 기반시설 금액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걸 설치하는데 5천억이 나왔다면 얼마가 나왔다? 5천억이 나오면 여기 20%니까 자 얼마? 1,000억 만침을 신축 증축하는 사람이 부담시키겠죠. 자 얼마를 추구하는 사람? 200 추구하는 그죠? 신축 증축하는데 이걸 부담시킵니다. 그러면 2인데 20%하고 80%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뭡니까?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신축 증축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뭐다? 80%를 부담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까? 앞으로 이 도로 만들어야 되는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뭐 관리지역 이런 게 있었습니까? 관리지역 있죠. 또는 농림지역 이런 거 됐습니까? 또는 자연환경 보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산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자 주거로 만들면 이거는 완합니까 강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완화라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란다? 완화.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화되든지 뭐다? 해제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해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완화될 수도 있고 뭐다? 해제될 수도 있어.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로 볼래요? 요 동네에 이제 요 동네에 있었는데 자 원래 2019년이니까 2017년입니다. 2017년 흑아량이 있었거든. 흑아량. 흑아량이 요 동네 100건이었어. 몇 건? 100건. 그럼 요거는 전년도입니까? 전전년도입니까? 전년도입니다. 원래는 통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통계는 알 수 없어요. 원래 통계는 언제 뺍니까? 내년도에 빠지거든요. 그럼 작년 통계는 알 수 있어요? 예? 작년에 몇 년? 2018년. 자, 이거는 전년도입니까? 전전년도입니까? 전년도입니다. 자, 전년도 흑아량이 자 120건이 되었습니다. 몇 프로 이상 증가했어요? 20%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볼 때 전전도 흑아량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 흑아량은 120건, 뭐 130건, 140건 되면 몇 프로 이상이 됩니까? 20%를 자 이상이 되겠죠. 20% 이상 되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125건 가면 몇 프로입니까? 25% 되잖아. 그죠? 또 이런 지역도 있겠죠. 자, 요거 3번 하겠습니다. 3번. 암기해야 됩니다. 3번.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이 동네인데 이 동네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구시가 있다면 대구시 전년도가 언제입니까? 2018년이죠. 2018년도 인구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원래 인구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자 대구시 증가율 5% 증가했습니다. 몇 프로? 5% 증가했어요. 자, 그럼 대구시 전체 인구는 5% 증가했는데 요 개발 지역이 요만히 개발하는 지역, 요 지역이 있습니까? 요 유라동이라고 봅시다. 유라동 2018년에 인구 증가율이 30%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대구시 전체 인구 증가는 5%밖에 증가되지 않았지만 요 유라동에 있는 요 개발되는 지역 여기에
지금 현재 막 개발되고 있죠. 여기는 인구 증가율이 뭐다? 30%니까 몇 프로 이상 증가했습니까? 20% 이상 증가했죠. 자, 그 지역이 뭡니까? 개발하는 동네죠. 이 개발되는 동네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하니까 이건 뭐로 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요 네 번째입니다. 요 네 가지 암기합니다. 완화 나온다. 완화는 어떤 것을 제가 완화했습니까? 농림지역이 주거지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뭐됩니까? 자, 이게 해제될 수도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도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겠죠. 원래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는데 이걸 아예 해제시켜 버렸어요.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럼 해제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고, 허가량이 몇 프로 이상? 전년도 허가량에 비해서 전년도 허가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 지역 전체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그 지역이 뭐다? 자, 이 대구시 전체보다 인구 증가는 몇 프로 이상 증가했다? 20% 증가한다면 이런 지역을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쉽게 놓으면 기반 시설 설치가 뭐다? 필요한 지역이 됩니다. 자, 필요한 지역이 되겠죠? 자, 이건 지자체 6명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다? 지자체 6명이다. 이것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시,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이거 두 개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두 개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사항 아니다는 거예요. 요 지자체 6명이 직접 지정합니다. 요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얼마를 추구했습니까? 200제곱미터를 추구하는 신축 정책만 된다.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보니까 얼마를 추구했습니까? 200제곱미터를 추구하는 신축과 정축 되겠습니까? 얼마를 추구했어요? 200 숫자 기억하십니다. 신축과 정축, 밑줄 긋습니다. 그림 한번 보고요. 자, 지정권자는 지자체 몇 명이다? 6명이 되더라. 보시고요. 자, 밑에 쭉 보십니다. 이거는 기본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까?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새까맣게 있는 거 별표 칩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157페이지 기억부터 있죠? 기억에 기억은 뭡니까? 완화, 해제만 줄 것입니다. 기억은 뭐다? 완화, 해제. 자, 니은 또 뭐다? 완화, 해제만 줄 것이면 되겠네. 자, 디귿은 안 봅니다. 해당 지역 전년도 줄 것고 허가 건수가 전년도 허가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습니까? 20% 이상 증가하고 줄 것고 되겠죠? B는 뭡니까?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인구 증가율 몇 프로 이상 높았습니까? 20% 이상. 요거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한 장 넘겨봅니다. 한 장 넘겨봤어요. 넘겨보시니까 요 중요 기출문제 여기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자, 별표하시고 요거는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했죠? 그죠? 1번 한 봅니다. 자, 시가 조직이 해제되었습니까? 여기 해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린벨트 해제도 바꿀 수 있어요. 요거를 바꿀 때. 지금 요 지문은 시가 조정 해제 이렇게 했죠? 여기는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되기 위한 개발 얘기로 집중된 지역이라고 적어놨잖아. 다음에 놓을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어 개발 행위가 집중된 지역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용어를. 자, 2번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3종 일반적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자 관리지역이 뭘 바뀌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을 완화하습니다. 2번은 지금 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은 안 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자연환경보호지로 변경되죠. 이거는 강합니다. 자, 거꾸로 주거지역이 자연환경보호지로 강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주거로 바뀌면 완화가 되죠. 그죠? 그럼 예문으로 오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주거로 가면 이건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존 주거지역이 뭐다? 자연환경 보존 가면 강화되겠죠. 이게 틀렸네. 3번이 정답 되겠죠. 전년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습니까? 그죠? 전년도 허가 건수가 뭐다? 130건이니까. 자, 그러면 100건에서 130건이니까 몇 프로 이상 허가량이 늘었어요? 20% 이상 늘었죠. 그죠? 자, 100건에서 130건이니까 20% 이상 증가했잖아. 자, 100건에서 120건 하셔도 되고, 100건에서 130건 하셔도 100건에 125건. 이거 숫자만 바꾸면 돼요. 그죠? 자, 100건에서 130건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전년도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가 130건이 되었으면 20% 이상 되잖아. 이런 경우는 자, 기본세 부담금 시행할 수 있고, 5번에 보겠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C에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 인구 증가율이 30%인 지역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얼마 인구 증가율이 늘었어요? 그 지역은 뭐다? 25% 늘었잖아. 5%에서 뭐다? 30%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대구시 전체 인구는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5%. 해당 지역은 뭐다? 30%니까 증가율이 몇 프로? 25% 되는 거예요. 25%는 20% 이상이 되잖아. 이런 지역은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 아래 그림도 잘 그려놨죠? 그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주상공이 있는 동네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주상공이 없는 동네입니까? 이거 외의 지역은 개발 시설 부담 구역으로 이렇게 정해놨죠. 두 개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논밭이 있는 동네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 논하고 밭 거의 있잖아. 집이 잘 없잖아. 그죠? 주상공은 집이 많죠? 그 빌딩 높은 것도 많네. 고층 빌딩도 많고 그렇죠. 자, 보시면 되고, 자,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자체 6명이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종류나 위치 규모를 파악해 수립하면 되고요. 요거는 그 밑으로 가니까 리얼에 몇 년 이내에 수립했습니까? 1년 이내에 수립합니다. 1년의 숫자 별표. 자, 기반 설치 계획은 몇 년 이내에 수립한다? 1년에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자, 그거 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고, 자, 규모는 최소한 얼마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정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개발 단위가 1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만 제곱 이상이 되고, 이거는 묶을 때 하나의 단위로 묶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묶을 때 최소한 뭐다? 10만 이상 묶어야 되겠죠. 그죠? 경계는 도로 하천으로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지역은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정해야 된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 넘기면 부가는 얼마 이상입니까? 200제곱미터 초과한다. 두째도 있습니다. 원칙은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과 정축 두째주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외가 있어요. 다만 기존 건축물에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그 기존물의 건축의 면적을 추가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건물이 여기 있었어요. 원래 건물에 있었어요. 요 건물에 있었는데, 요 건물이 150제곱미터짜리입니다. 자, 원칙은 얼마를 추가해야 한다 했습니까? 200제곱미터를 추가하는데, 이 15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기존 건물이 있어요.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존재했거든요. 요거를 철거했대요. 철거했습니까? 철거하고 새로 지었어요? 종전보다 더 많이 지었어요. 190제곱미터 지었어요. 그럼 신축입니까? 예? 종중면을 추가했잖아. 신축이죠. 그럼 이런 경우도 부가하면 200이 안 돼도 합니다. 조심합니다. 그게 다만 예외입니다. 기존 건물을 막아도 철거하고, 예외 조항입니다. 요거 철거하고, 자, 새로 건물을 짓죠. 신축했죠.
신축에 건축했잖아. 요런 경우는 초과분이 얼마요? 4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자 기반 시설 부담합니다. 자 비용 부담은 요 증가되는 것만 합니다. 얼마만 한다? 40제곱미터 만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다만에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자 200이 안 되었다 해서 아니다 하면 안 됩니다. 200 미만으로 관계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뭡니까? 자 새로 뭐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밑으로 짓는 거는 부담 안 합니다. 똑같이 지어도 안 하겠죠? 증가되는 부분만 합니다. 무슨 부분? 증가했으니까 신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거부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는 건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이 뜻이겁니다. 되겠죠? 기존 건물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획기만 부과 대상이 된다. 좀 다만이 좀 어렵죠? 그럼 여기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40만 부과하겠다. 원칙은 새로 지을 때 뭡니까?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무조건 부과하는데 자 200 안 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더 많이 짓겠죠. 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199까지만 딱 정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축되는 부분 예외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것만 좀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말고요. 한 장 넘기면 부담률은 몇 프로 됐습니까? 동그라미 5번에 20%입니다. 20%면 줄 거고. 자 그러면 제가 건물을 제가 짓잖아. 그죠? 신축과 정축만 한다죠. 그러면 딱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을 딱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허가 신청하는 몇 달 이내 하라 했습니까? 2개월 이내 고지서 날리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오른편에 있어요. 163페이지.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고지서 날립니까? 2개월 이내. 밑줄 긋고요. 2달 이내. 맨 하단에 있습니다. 자 고지서를 날렸을 때 참고로 보세요. 언제까지 내면 될까요? 예? 사용 승인 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까? 만약에 사용 승인 신청하러 갔을 때 돈 안 내면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죠? 돈을 완납해야 뭐다? 승인서 내줄 겁니다. 그 전에 내면 됩니다. 자 고지서는 뭡니까?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몇 달 이내? 2개월 이내. 그죠? 그러면 고지서 날라오겠죠? 날라오면 언제까지 낸다? 사용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되겠죠? 뭐 준공검사면 준공검사 하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죠? 자 준공검사이면 준공검사 하기 전까지 하면 되고요. 사용 승인 대상은 사용 승인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돈 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돈 내는 거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심화학습회가 시커먼 글자 많은데요. 어디만 보는 거면 165페이지 보면 자 이거는 현금으로 내도 됩니다. 색깔 있는 것만 보세요. 자 현금으로 내야 됩니까? 신용카드로 내야 되겠죠. 현금, 자 현금 되게 좋아하죠. 현금 또는 현금 없으면 신용카드로 내도 관계없어요. 물납으로도 됩니다. 물납. 자 만약에 갑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기반설 부담 비용이 자 1,0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50만 원이 나오므로 이걸 물납으로 내려고 합니다. 물납으로 내려는데 그러면 물납할 금액이 1,200만 원짜리 내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자 이거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하는 금액은 물납 안 받아줍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평가했을 때 뭡니까?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는 내야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을 기반설 부담 금액이 나왔다면
950만 원짜리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나머지 50만 원 신용카드 끊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 초과하는 금액은 물납을 낼 수 없다는 것. 자, 물납 된다는 거 봅니다. 그죠? 물납할 수 있다. 자, 물납으로 납부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것만 한번 받으시고요.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쭉 보시고 한 장 넘기면 안 내면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 안 내면 뭐다? 강제징수 할 수도 있다는 거 보시고, 그죠? 자, 만약에 지방세 채권에 강제징수하겠죠? 징수할 수 있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받으면 뭐다? 그죠? 이걸 환급하면 환급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뭐 딴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도시공개 시설사업 시행이라고 했거든. 요건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